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앞서 북한이 경제 살리기에 정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 바로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시장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북한의 시장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주선화 씨. 주선화 씨는 실제로 시장에서 장사해 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북한 시장에서는 뭘 파셨어요? 예, 제가 북한 시장에서 2010년대에 제가 장사를 했는데 네. 옷하고 중국 고급 구두를 팔았습니다. 장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북한에서 나름 눈이 돈다고. 예, 뭐요? 센스 있다는 거죠. 센스. 센스 예. 있다. 아니 근데 이 시장,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 장터나 아니면 뭐 재래시장 정도 생각해도 되나요? 남한으로 치면 이제 재래시장과 마트를 섞어 놓은 것.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북한 시장이 1990년도 이후에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옛날의 재래시장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뭐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북한의 시장이 뭐 장마당 시절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돼 왔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 들어보죠. 자, 1950년대 초예요. 지금 이게 함흥시 농민시장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뭐 소달구지 들어가고 이제 시장 여기 와서 팔아라 이러는 건데 이 무렵에는 쌀도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북한이 아직은 농업 협동화를 하기 전이었죠. 개인 농을 할 때였기 때문에 저렇게 개인들이 시장에서 팔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58년도에 북한이 농업 협동화 끝나면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북한의 장마당이 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매일 열리는 거 아니죠? 농민들이 쉬는 날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네. 열흘장이죠. 10일. 열흘장이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것들도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주선아 씨? 제가 기억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 네네. 시장은 그 축산물을 많이 그러니까 강아지, 토끼, 돼지 이런 걸 많이 팔고 쌀은 국가에서 배급을 줬기 때문에 팔지 않고 대신 농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줄당콩이나 보리 이런 작곡을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협동농장 말고 자기 개인 텃밭에서 예, 부업으로 한 것들을 했던. 그냥 마당에 물건 늘어놓고 파는 그런 모습의 시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마당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불러내려던 그게 그냥 몸에 배했으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북한의 경제난 때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 농민 시장에 북한 전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거죠. 배급이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열흘에 한 번 여는 시장으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처음에는 뭐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들고 나가서 팔고 가격 형성돼 있지도 않고 그냥 주고받는 게 가격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당국이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당국이 식량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시장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커지다가 그것이 지금의 종합시장이 된 거가 언제쯤인가요? 2003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남한의 전문가들은 종합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명칭은 지역시장.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는 통일거리니까 통일거리 시장이 되고. 지금 저 통일거리 시장 나오는데 이제 이게 2002년 말 이후에 나온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오래된 화면이긴 합니다만 이제 저런 모습의 시장이 된 거죠. 야, 저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죠. 오래전 시장이에요. 저것도. 그렇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수산물도 파는 거고, 농산물도 파는 거고, 뭐 각종 공산품까지 파는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파는 종합시장이 된 거예요, 저게. 네. 그게 이제 2000년 이후에 이거는 그러면은 뭐 몰래 하는 거 아닌 거죠? 이거는 나라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절대 몰래 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있어야
근데 현재 북한의 이런 종합시장이 그러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연구원에서도 이게 분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구글어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편하죠. 구글어스로 내려보면서 북한의 시장을 이제 통일거리 시장처럼 지붕을 씌웠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붕만 다 찾으면 개수가 나와요. 일단 그렇게 추산한 데 의하면 한 460개 정도 딱 찾았어요. 일단 각 지역에. 이제 작은 시나 군 구 단위에 하나 정도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게. 북한에 한 220개 예. 시군을 하면 220개 못해도 2개 이상은 되니까 5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장마당에서 그 고난행군 때의 어떤 뭐 불범적인 요소도 가미한 네. 그런 시장, 그러다가 종합시장으로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만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유통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로 치면 뭐 백화점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주선아 씨.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북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국영 백화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 이름에 따라 해산이면 해산 상점. 근데 여기처럼 이제 다 이제 종합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아니라 채소 상점은 북한에서 뭐 남새 상점, 물고기 상점. 물고기가 바다에서 탁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누가 봐도 네 물고기 상점입니다. 공업품 상점 이렇게 부류를 다 나눠놓고 있는데 그거는 국영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국가 상점이죠. 근데 여기는 안 그러죠? 아, 저 지금은 제가 좀 괜찮은데 금방 와서 아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간판 때문에 무슨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뭐 옷을 팔면 옷을 착 그려놓고 그렇게 하면 얼마 아름다운 우리말이 너무 많은데 막 이렇게 써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고래등 같은 기아집 같은데 상점이 있으면 억수로 비쌀 거다 이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비싼 줄 알고 그래 동네 마트만 갔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런 큰 상점들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 된 지금에 와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옷도 안 그려놨는데 옷을 네, 팔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 얘기 잠깐 했고요. 또 이 국영상점까지 좀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또 더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장마당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북한에 이렇게 다양한 판매점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판매점들을 아마 화면으로 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평양 제1백화점입니다. 조금 오래된 것 같죠? 예, 이 백화점은 일제 강점기 때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중축을 했죠. 그다음에 뭐 동평양 백화점, 제2 백화점 있어요, 백화점이. 근데 1 백화점이 제일 오래돼 있고 규모도 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백화점 자체가 국영인 거죠? 예, 백화점도 다 국영이고 북한의 유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없습니다. 네, 이곳 역시 이 평양에 있는 보통강 상점인데요. 보시면 카트를 끌고 쇼핑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대형 마트하고 비슷해요. 근데 보통강 구역이면 평양에서도 중심 구역이다 보니까 아마 부유층들이 많이 가죠. 근데 이 보통강 상점은 이게 오래된 상점은 아니에요. 200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한 9년 전에 이 보통강 상점 같은 경우는 육류, 물고기 이게 그러니까 전문 상점이죠. 우리 보통 슈퍼마켓이에요, 이게. 네. 우리는 너무 마트에서 이게 카트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우린 익숙하거든요. 자유스럽고. 네, 북쪽에서는 그게 이렇게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주선아 씨 어때요? 저는 사실은 지방에서는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내요? 물건을 어떻게 고르고요? 그 매대탁에 가서 그 저거 달라고 하게 되면 돈을 거기서 물고 주면 배낭에다 넣고 또 이제 또 메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카트에 담아가지고 와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그런 예. 거는 남한에 와서야 처음 그런 경험을 하셨겠네요. 남한에 와서도 이제 이걸 끌고 다니는 게 내가 물건을 살면 어느 만큼 산다고. 근데 남들이 너무 물건을 많이 사는데 나는 조금 사면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해서 강주리를 들고 다녔었어요. 박사님 요즘 저런 그 식의 그 카트 끌고 다니는 슈퍼마켓 같은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평양에 있는 모든 상점들은 거의 대형 상점들은 다 카톡이 끌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카드 계산하고 우리처럼 옛날처럼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많이 변한 네. 거네요. 엄청 많이 바뀌었죠. 네, 여기는요 또 다른 이거 이름 어렵습니다. 과일 직매점. 자, 직매점은 또 뭔가요?
쉽게 이해를 하면 직접 판매한다 이런 건데 북한의 기업들은 원래는 생산을 하면 상업 유통, 상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소비자한테 가게 돼 있는데 상업 유통 기관이라는 걸 쭉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판매를 한다 그래서 직매점이라 하기 때문에 대신 또 직매점 가격은 국정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매점에서 파는 것은 시장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 아, 그러니까 직매점이 우리로 치면은 대리점 말고 직영점 뭐 이런 거네. 맞습니다. 백화점, 구경상점, 직매점 정말 유통망이 다양한데요. 그럼 아무래도 북한 하면 구경상점 아니겠어요? 네. 이 구경상점에선 뭘 파는지 또 가격은 어떤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여기는 중구 과일 남새 상점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과일 채소 가게인 네. 거예요. 이제 여기도 구경상점인 거죠? 이런 데도 다. 네, 국영상점이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국정 가격이죠. 근데 그 국정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차이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물건 파는 거 보니까요. 지금 뭐 토마토 몇 개 주세요, 호박 몇 개 주세요. 그러니까 점원들이 다 담아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거네요. 일반 구경상점은. 그렇죠. 각 전문 상점들이 있으니까 야채 상점은 야채 상점끼리, 물고기 상점 물고기 상점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개인들은 그걸 공급을 해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개인한테 국정 가격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딱 두는 거죠.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이 100이라면 그 100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그 가구별로 상품 공급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파는 채소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다 어떤 구경 농장 같은데 협동 농장에서 나오는 건가요? 북한 채소들이에요. 협동농장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온 양은 작고 살려는 주민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탈북하기 전에도 야 남새 상점에 남새 왔단다 하면 동네 소문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대를 쥐고 두 주먹을 쥐고 가면 다 팔린 거예요. 이게 가격표를 보면 키로에 300원 하는데 없는 거예요, 물건이. 그럼 조금 있다가 판매원이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들한테 받은 호박이나 배추를 거기다 쌓아놔요. 그러면 1,3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표는 300이라고 해놓고 근데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사냐면 일단 구경 상점이기 때문에 건물 아니기 때문에 신선함이 보존이 돼요. 바깥은 이렇게 바닥에다 놓기 때문에 그럼 이 구경상점이 개인의 물건을 받아서 대신 팔아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개인이 구경상점에 뭐 장소 임대료나 뭐 이런 걸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배추를 1,300에 판다고 할 때 그 개인한테 1,000원이나 900원에 넘겨받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각 기업들도 이제 직매점을 통해서 이익도 올리기도 하고 뭐 구경상점에서 개인의 물품을 팔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네. 국영상점이 개인 것을 팔아주면 자기네들 이윤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세금도 납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가도 도움이 되고 세금을 많이 받으니 도움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돈을 쓸 수가 있으니 좋고 또 개인은 거기다 맡겨서 내 물건을 팔 수 있으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상부상조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국영 기업들도 어떤 개인들의 시장 활동이나 상업 활동과 서로 연계해서 윈윈한다. 좀 그게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박사님.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계속 북한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안 왔더라면 지금 오늘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90년대 중반에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있었지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냐. 시장화 또 그다음에 시장적 요소 도입 또 지금 현재의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북한의 각종 그 유통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구경상점, 직매점, 상업중심, 백화점 굉장히 다양한 유통망이 다양합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장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북한 시장이 북한 경제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